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17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재고 걱정 없이 전 모델 수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아이폰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추가 지원금과 최고급 맥세이프 패키지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이번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박용우의 이런 플레이가 과연 우리 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만한 성과를 보여줬느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오늘 박용우 선수가 3백 앞에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크게 많이 보였었죠. 박용우 선수가 이 위치하는 요 3백 상황에서의 3-4-3 전형에서 미드필더 2명은 정말 이 공격과 수비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기동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 김진규와 백승호 두 선수가 참 잘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박용우 선수의 단점은 일단 기동력이 좀 느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컨볼이 나왔을 때 경합 상황에서 조금 별로인 모습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이제 일단 우리 대표팀이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보여줬던 가장 핵심은 여기입니다. 상대방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 지역에서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이때 달려드는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번 미국과 멕시코 두 경기 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압박을 하죠. 우리 선수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용우와 카스트로프 이 두 명의 미드필더들도 앞쪽으로 달려가서 상대를 바싹 붙어서 압박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미국과의 평가전을 할 때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상대의 미드필더를 바싹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공격진이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중원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바싹 달라붙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역할이 박용우 선수에게 맞느냐라는 거죠. 근데 박용우 선수는 저렇게 전진해서 달려들면서 압박하는데 이 선수가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멕시코가 워낙에 기술도 좋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저렇게 압박을 할 때 박용우 선수가 놓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압박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박용우가 여기 있고 그리고 김진규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건 일단 애초에 위치 선정 자체가 좀 잘못됐죠. 김진규가 왼쪽으로 건너오는데 박용우도 왼쪽을 압박하고 있어요. 두 선수 다. 근데 여기서 달려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김진규가 압박을 들어갔는데 박용우가 이 왼쪽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원에 공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멕시코가 여기를 거쳐 나가죠.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애초에 김진규와 박용우의 콤비가 안 좋았던 건데 김진규와 박용우가 모두 다 측면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멕시코가 풀어서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왔다면 빨리 달라붙어서 반칙으로라도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야 됐죠. 이런 이제 플레이가 사실은 우리가 대표팀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정우영 선수였어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한창 우리 대표팀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을 때 저렇게 중원을 비우고 순간적으로 이 뒤에가 없다는 걸 알고 달려 나와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거나 상황을 마무리해버리는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 박용우 선수가 이쪽을 커버하는 게 느리기도 했고 김진규까지 넘어오니까 공간이 너무 넓게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우리 공격수들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김진규와 박용우가 상대의 미드필더 2명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꼭지점에 있는 상대의 미드필더가 내려가서 볼을 봤는데 일단 여기서도 김진규와 박용우가 호흡이 안 맞았어요. 둘 다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둘 다 튀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멕시코의 미드필더들이 자유로운 상태가 됐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 박용우 선수가 달려 나왔으니까 볼을 받는 선수가 돌아서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줘야 돼요. 아니면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볼을 받는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백패스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달려가는 게 한 템포 늦었습니다. 그래서 볼을 잡는 멕시코의 선수가 편안하게 돌아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멕시코의 선수가 편안하게 돌아서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박용우도 뛰쳐나와 있고 김진규도 뛰쳐나와서 중원에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압박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편안하게 측면으로 다시 가운데로 요 공간이 그냥 그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측면으로 나오고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김진규와 박용우가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박용우 선수가 아무리 달려가봐야 여기서 이제 박용우의 단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뛰쳐나갔을 때 뛰쳐나가는 압박도 한 템포가 늦었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따라가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때 박용우 선수가 공간이 너무 넓어서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따라가기만 할 뿐 여기서 따라잡아서 뭔가 이 공간을 보호하는 그런 플레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비수들이 여기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뒤로 침투하는 공격수도 있고 앞으로 달려오는 선수도 있고, 이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앞 공간도 커버해야 되고 뒤로 빠지는 선수도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갔다가 내려왔다가 운동량을 기반으로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과연 이게 박용우 선수한테 맞느냐, 저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저런 플레이가 나오면 본인이 느리다는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 우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김진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붙어 있죠? 이게 전술적으로도 오늘의 미스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 장면 보면 김진규가 내려오는데 이미 멕시코의 미드필더가 2명입니다. 중앙에. 이 두 선수를 모두 다 우리가 체크를 못 해요. 혼자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진규가 올라와 있는데 2명의 선수가 내려와 있어요. 멕시코는. 박용우는 어디 있느냐? 뒤쪽에 멕시코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선수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전술적으로도 중원에서 우리는 2명인데 멕시코는 3명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용우 선수가 기동력도 좋은 선수가 아닌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적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멕시코의 미드필더가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아요. 2명이. 근데 앞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가 이 선수를 마크하고 있고 김진규 선수가 한 명을 마크하니까 옆에 있는 선수가 비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선수한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었던 박용우가 여기를 또 커버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아까랑 똑같이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박용우의 단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박용우 선수가 한 명한테 붙었다가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됩니다. 커버가 도저히 안 되겠죠. 박용우 선수가 애초에 빠른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저기서 박용우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굳이 2명의 미드필더를 쓰면서 박용우를 저렇게까지 올려서 압박하는 역할로 써야 되냐라는 거죠. 이렇게 박용우가 달려들었을 때 달려드는 타이밍도 빠르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돌파를 허용했을 때 따라가는 플레이도 빠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려드는 역할을 왜 박용우한테 주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2명의 미드필더가 아니라 미드필더 1명을 더 둬서 예를 들어 뭐 김진규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3미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서 2명의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고 박용우 선수는 뒤쪽에 남아있어서 최소화하는 공간을 커버할 때 본인의 뛰어들어가는 위치가 최소화가 되면 그러면 박용우의 느린 스피드, 저돌성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거든요. 다른 선수가 이제 달려나가는 압박을 하니까. 근데 오늘 경기는 미드필더가 애초에 박용우와 카스트로프 2명이고 오히려 뒤에 수비 라인에 3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용우는 수비가 3명이니까 뒤에 달려나가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뒤에는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달려나가는 역할을 박용우에게 줬다는 게 전술적으로 일단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박용우 선수가 저렇게 달려나가는 역할을 맡았을 때 안 좋습니다. 오늘 기록도 보면 박용우 선수의 특히나 경합 능력,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달려나가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해야 되는 역할인데 오늘 기록적으로 보면요, 카스트로프가 전반전만 뛰고 5번의 볼 경합을 했어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는데 볼 경합이 3번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박용우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카스트로프보다 절반을 더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경합 능력이 안 나왔다. 경합이 어쨌든 돼야 되는데 이제 박용우 선수가 저기서 단점이 나오는 거죠. 카스트로프 같은 선수가 아니니까. 박용우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런 이제 3백 형태에서 미드필더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가담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침투를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오죠. 왜냐면 미드필더가 한 명 올라가면 수비 라인에서 올라와서 채워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명의 미드필더면 올라가서 압박도 하고 어쩔 때는 올라가기도 해야 돼요. 공격할 때. 근데 아무리 봐도 박용우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안 좋았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 장면 보면 이제 2명의 미드필더가 카스트로프와 박용우입니다. 2명의 선수가 올라가 있죠. 왜 그러냐? 이한범 그리고 김태현 센터백들이 올라오니까 3백의 장점이잖아요.
쓰리백의 장점은 이런 센터백들이 올라오는 건데 센터백들이 올라오면 미드필더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침투하는 공간이 나오니까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줘요. 근데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하면 박용우 선수가 잘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들어갈 때 박용우 선수가 상대의 이제 수비수랑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애초에 이 역할을 박용우 선수가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왜 박용우 선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박용우 선수가 기동력도 좀 부족하고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도 좀 안 좋고 그런데 왜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면 박용우를 썼느냐? 근본적으로는 박용우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전술적인 측면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의 이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이런 움직임을 홍명보 감독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박용우 선수가 움직일 때 오늘도 보면 일단 미드필더가 2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멕시코와 미국과의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이번 A매치 2경기에 굉장히 잘했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전만 봐도 3백을 만들 때 3백의 오른쪽과 왼쪽 요 2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줘요. 그러면서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윙백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전에는 이재성이 공미, 손흥민이 최전방이었으니까 수비가 끌어내고 이재성 뛰고 끌어내면 손흥민 침투 이런 장면이 실제로 지난 경기에 많이 나왔어요. 미국전도 그렇고 멕시코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센터백들을 넓게 쓰면서 윙백들을 올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손흥민의 침투 공간 이거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계속 쓰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뭐 몇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장면 보면 이게 미국과의 경기인데 3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때 당시에 김주성 선수죠. 김주성이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마치 풀백처럼. 그러니까 왼쪽 윙백인 이태석 올라가요. 수비가 이태석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손흥민과 이재성이 있으니까 이재성이 요 앞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이재성을 또 따라가겠죠. 이때 손흥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앞쪽에 이태석을 올리면서 요 측면에서의 이런 끌어내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김주성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수비가 일단은 김주성에게 약간 시선이 쏠려 있고 이때 이태석이 달려나가면서 수비수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더 끌어낼 때 끌어낼 때 하나 둘 셋 세 군데에서 끌어내니까 손흥민이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득점 자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는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앞쪽에 있는 오현규라던가 이제 공격 라인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유도해요. 홍명보 감독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명의 축구를 할 때 멕시코전에는 박용우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주냐면 박용우가 한 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박용우가 내려오게 되니까 김민재와 박용우가 센터백 라인에 서 있고 김태현과 이한범 오른쪽과 왼쪽 센터백이 넓게 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센터백들이 넓게 퍼지니까 자연스럽게 좌우 윙백들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박용우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센터백들이 넓게 움직이고 그러면 윙백들이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윙백들이 완전 끝까지 올라가니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 최종적으로는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박용우를 홍명보 감독이 그 멕시코전에도 분명히 기동력이 좀 아쉽고 싸우는 게 좀 아쉽고 그런데 박용우를 저렇게 내리는 역할 경기장을 넓게 쓰는 역할을 맡겨야 되니까 박용우를 빼지 않고 오히려 카스트로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로프 자리는 전반전에 여기서 미스가 많이 나니까 박용우나 카스트로프가 압박을 당할 때 패스 미스가 좀 나니까 여기서 카스트로프를 빼고 패스를 잘 줄 수 있는 김진규를 투입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스트로프를 박용우 역할로 줬다면 카스트로프는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카스트로프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선수는 아니니까 유형상 박용우를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게 더 본인의 플랜에는 맞는 전술이다. 홍명보 감독이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플랜이 계속 나와요. 이 장면 보면 이제 박용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보입니다.
박용우가 미들라인에 있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김민재와 센터백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왼쪽 센터백인 김태현 측면으로 넓게 움직였고요. 오른쪽 센터백 이한범 오른쪽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이한범 선수의 위치가 보시면 터치라인을 밟고 있어요. 이게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센터백이 측면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범 선수가 측면에 붙어서 여기서 이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이한범이 넓은 위치에 오니까 수비가 이한범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냈으니까 앞쪽으로 붙여줬을 때 오현규가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받거든요. 이런 이제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 보면 박용우가 내려와 있어요. 또 김진규 혼자 있습니다. 김민재가 옆에 있고 이한범 터치라인 밟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안 보이지만 경기장 끝으로 가 있고요. 이때 요 선수가 이제 이명재 선수입니다. 이명재는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역할을 맡기려고 지금 이 박용우가 내려와서 포백을 만드는 역할을 박용우한테 주려고 계속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김민재가 이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에서는 이한범, 왼쪽에서는 김태현 넓게 쓸 때 수비가 분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한 번에 롱킥을 줍니다. 그러면 롱킥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 김문환 경기장 엄청 넓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포백이 넓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경기장 위쪽으로. 요거를 하려고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인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게 득점이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박용우. 이번에는 박용우가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왼쪽 센터백, 김민재 두 명의 센터백이 되고 왼쪽에 박용우, 오른쪽에 이한범이 돼요. 포백이 됐죠? 박용우가 왼쪽에 나와버렸어요. 왼쪽 풀백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재 뜁니다. 이명재가 뛰어요. 왼쪽으로. 그러면 박용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이명재한테 넘겨줘요. 박용우가 넓게 서 있으니까 이명재가 올라갔을 때 터치라인 끝에 있죠.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뛰어가니까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가면서 앞에 공간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박용우가 또 들어옵니다. 뒤에 있다가.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박용우가 볼을 잡은 다음에 경기장을 넓게 쓰다가 박용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아서 반대로 넘겨줘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넘어갔을 때 일단 멕시코의 수비가 여기서부터 흔들렸죠. 반대로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자마자 또 이강인 그리고 김문환 수비를 끌어내는 이강인과 침투하는 김문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볼 잡으면서 수비가 끌려 나오고요. 끌려 나오니까 김문환이 뜁니다. 계속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 오른쪽에 이한범, 김민재, 김태환 있고 박용우가 아까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갔죠.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김문환에게 김문환이 이제 측면에서 볼 잡아서 여기서 크로스 이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오현규, 손흥민 득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마지막엔 또 공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에 그 이명재가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가 있고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박용우를 저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내려서 자연스럽게 포백을 만드는 역할을 박용우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은 뭐냐? 그러면 이 자리에 그러니까 박용우를 쓰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역할을 이번 경기에 카스트로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박용우가 이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구나. 그런데 박용우 선수가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력이 조금 안 좋고 이 전술만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3백 만들 때는 박용우가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박용우 선수가 기동력이 조금 느리고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점을 계속 노출시킬 것이라면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박용우가 아니라 박진섭이라던가 백승호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동력이 좋은? 백승호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자리 잡아주고 김태현이나 이한범이 넓게 위치하게 만드는 할 수 있고 박진섭 같은 선수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백승호 같은 선수가 매우 적합한 건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도 되지만 백승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백일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달려나가야 되는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박진섭이나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백승호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백승호가 여기에 조금 더 잘 맞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앞쪽에서 압박도 하고 포백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한테 이런 역할을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 보면 기본적으로 박용우 선수의 단점과 장점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가 단점만 있는 선수는 아니고 박용우 선수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박용우를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전술적인 특성을 쓰려고 내려오게 만들어서 포백을 만들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인데, 그렇다면 이런 본인의 플랜은 있지만 박용우에게 주고 싶은 역할이 있지만 박용우의 단점을 전술적으로 커버를 못하면 감독 입장에서, 코치진 입장에서 박용우의 역할을 다른 선수에게도 줘보고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선수가 수행할 수 있을 때 박용우보다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기동력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박용우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에게 줘보는 게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해볼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쓰고 싶어하는 유형의 선수고, 쓰고 싶어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에서 지금 우리가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그 단점을 전술적으로 가려주지 못하고 있다.